재산세를 내리려면은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빚진 사람 입장에서는 안녕하세요. 텍사스 레가시 부동산의 마이크 송입니다. 오늘은 플라워 마운드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플라워 마운드 준비해 주셨어요. 플라워 마운드 같은 경우는 역사가 참 재밌고 지형과 역사와 이런 모든 게 어떤 도시의 성장을 막고 있다가 이게 뚫어지는 어떤 그 시원함을 가지고 있는 도시여서 하게 됐습니다. 예. 플라워 마운드 이름이 예쁩니다. 그렇죠. 꽃동산이죠. 네, 꽃동산. 뭐 특별한 역사적인 배경이나 유래가 있을까요? 네, 이게 역사가 멀리 가면 꽤 멀리 갈 수도 있는데요. 이게 옛날에 텍사스가 전체적으로 다 뻘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뻘인 게 다시 올라와서 육지가 됐는데 그 지층에 실트가 있었는데 그게 우연찮게 올라와서 이게 마운드가 생겼다고 하고요. 그 주위에 또 실트로 만들어진 그 지층 때문에 꽃이 또 엄청 많이 펴요. 그래서 꽃동산이라는 유래를 갖게 됐는데 텍사스가 전체적으로 다 바다였습니다. 아, 옛날에 다 바다였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석유가 많은 거죠. 아, 그럼 뻘이었으면은 땅도 되게 비옥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저번에 캐로톤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북달라스 쪽이 비옥한 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플라워 마운드도 그 중에 하나고요. 아직까지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지금 2000년도 초반쯤에 이제 저희가 그 121 이제 하이웨이가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북동쪽에서 이제 그 공항까지 쭉 내려가는 하이웨이가 만들어지는데요. 그게 남쪽에 플라워 마운드의 남쪽에 그 하이웨이랑 연결점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롱 페리 로드라고 플라워 마운드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길이죠. 플라워 마운드의 그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권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교통도 굉장히 좋아지고 익스펜션이 생기면서 이제 거기 집을 구하셨던 분들은 너무 행복하죠. 달라스의 북쪽과 이제 공항을 연결시키는 어떤 계획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실현되는 거는 2000년도 초반에 121 그 하이웨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만들어진 이후로 이제 저희 플라워 마운드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35번이 있죠. 그리고 120이 만들어졌죠. 딱 여기에 플라워 마운드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 지형적인 장애물이 있다면은 여기에 이제 호수가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 121에서 플라워 마운드까지 가기에는 조금 깊게 들어가긴 해야 돼요. 지금 현재도 주거지 쪽으로 가게 되면은 플라워 마운드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 그러지만 주위에 많은 상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더 이상 지루하지 않은 그 운전이 될 것 같고요. 또 그 상권이 생기면서 길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예, 그래서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 같은 걸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네, 플라워 마운드의 역사적으로 재밌는 게 또 코펠이라는 큰 도시가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 도시는 플라워 마운드랑 완전 다른 길로 발전을 한 도시인데요. 코펠 같은 경우는 주거보다는 그 공항이 이제 진짜 가까워요. 코펠은 더 그 플라워 마운드 더 가깝기 때문에 그쪽은 인더스트리얼로 이제 많은 그 업데이트를 했어요.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웨어하우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존이 굉장히 많은데요. 라이트 인더스트리얼, 매니팩처링 그런 것도 심지어 코펠에 있는데 그 코펠에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도 그 121 하이웨이를 끼고 있는 곳에 땅을 찾기 시작하면서 플라워 마운드의 남쪽에 있는 땅들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쯤인데 레이크사이드 비즈니스 센터라고 거의 1500 에이커입니다. 엄청 큰 단지를 이제 인더스트리얼 산업 단지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플라워 마운드가 신기한 게 남쪽으로는 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 단지를 지나서 올라가면서 이제 상권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거의 다 이제 주거지로 바뀌어지는 어떤 재밌는 개발 히스토리죠.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은 네. 어떨까요? 사업하는 것도 이제 플라워 마운드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북달라스가 전체적으로 재산세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플라워 마운드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플라워 마운드의 재산세가 보통 1.8% 미만일 거예요. 많으면 1.9%까지 동네에 따라서. 재산세가 동네마다 달라요? 맞습니다. 동네마다 다르고 학군마다 다르고 이제 카운티마다 다르고 심지어 이제 그 동네가 지어질 때 어떤 그 CCNR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물을 어떻게 빼왔거나 그런 개발을 할 때 돈이 필요했으면은 추가로 세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텍사스는 인컴 텍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벌던지에 대한 그 주가 인컴세를 안 갖고 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세금을 재산세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나 뉴욕에 비해서 재산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예를 들어 50만 불인데 내가 2%의 세금을 낸다. 벌써 만 불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산세를 내리려면은 재산 그 비율이 낮은 곳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재산세가 낮은 동네가 있나요? 루이스빌 호수 주위인 동네들이 제일 싸요. 또 Little Elm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도 이제 루이스빌 호수에 껴있는 동네긴 한데 그 동네는 비싸요. 왜냐면 처음에 물을 들어올 때 이제 그 세금을 그 뒤에 받는 시스템으로 적용을 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추가 세금이 있습니다. 2000년도 이제 10년 가까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플라워마운드에 있는 집들을 구매하지 못하지만 여기 살고 싶다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렌털 붐이 약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용으로 플라워마운드 집을 많이 사셨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2010년도까지 투자용 가정집을 해서 렌트를 줄 수 있는 곳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코비드가 터지면서 집값이 진짜 엄청 오르면서 그 플라워마운드 집들이 다른 동네들에 비해서 거의 10% 이상 더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투자로 하시기에는 굉장히 비싼 집들이 돼서 지금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2016년도에서 코비드 전까지의 사이에 이제 집을 구매하셨더라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 물건으로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플라워마운드는 독점 길들이 많이 있어요. 약간 그 한국의 역세권 느낌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플라워마운드 자기 집을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레이크사이드 비즈니스 센터 그쪽 디스트릭 말고 그 위로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이제 그 네이버हु드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세탁소, 뭐 식당, 이제 주거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어떤 그 서비스업이 발달이 많이 됐고요. 제가 재밌는 팩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그 도시, 한국말로는 도시인데 타운이라는 단어가 있고 시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플라워마운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타운입니다. 예, 타운이라는 게 영어로 따졌을 때 약간 도시보다는 작은 느낌이거든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바꾸지 않은 게 플라워마운드는 자기네들은 정부의 어떤 간섭이 없이 사시는 분들한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프렌들리하게 친근하게 가기 위해서 타운이라는 이름을 쓴다라고 하십니다. City of Carrollton 같은 경우는 쓰레기나 물 같은 거를 청구를 할 때 귀찮을 수도 있어요.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이제 확인도 해야 되고 시청에 가서 이거를 한다 그래도 그 좀 힘들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Town of Flowermound 같은 경우는 시청에 가서 안녕하세요, 저도 이사 왔어요. 그러면 그 일단 반겨주시는 분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와서 그 플라워마운드에 와서 너무 환영한다 말씀을 해주시고 이거 필라테 적으면은 끝납니다.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이제 네. 플라워마운드도 근데 너무 벌써 8만 명, 9만 명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거의 도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만큼의 이제 주민들이 많이 있다면은 그 행정 기관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플라워마운드에 진입하기 좋은 곳들은 이미 주거지나 상업단지로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어서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한국 분들 많으면 한국 분들이 또 선택할 만한 또 좋은 조건이 되어서 맞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플라워마운드가 제일 인기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군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동네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도시에서 워낙 학군을 중요시 여겨서 그 학교들이나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좋게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마커스 하이스쿨, 플라워마운드 하이스쿨 다 지금 현재는 그 루이스빌 ISD에 들어가 있는 학군들이지만 굉장히 많은 엑스트라 커리큘러라 그러죠. 방과 후 할 수 있는 액티비티, 축구나 이제 마칭 밴드 이런 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잘하는 친구들이 학업에 이제 좋은 대학도 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학군이 좋은 동네인가요? 그렇죠. 학군은 아직까지 떨어진 거는 보이지 않고요. 다만 이제 뭔가 달라졌다면은 그 학군이 좋은 걸 아시고 이제 우리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학구열이 좀 높으신 인종들이 좀 많이 이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2000년도 초반만 해도 거의 90%의 이제 백인 인구였는데 지금 현재는 아시안계가 많이 들어가서 한 75% 백인, 25% 이상 위아래가 이제 아시안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더 학구열이 올라가서 그 옛날에 2000년도 초반하고는 느낌이 좀 다른 그 시스템이 아닌가. 경쟁이 좀 치열해졌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플라워마운드에도 여러 동네가 있을 텐데 한국인들 내지는 좀 많이 사신 동네 있을까요? 플라워마운드가 대표적인 동네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그 플라워마운드가 그 미국 전체에서 그리고 텍사스에서 여러 번 상을 받았거든요. 살기 제일 좋은 동네라고. 근데 그 속에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거든요.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라는 거는 이제 그 큰 거주지가 4천, 5천 명, 5천 가구가 사는 동네에 안에 이제 그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그 동네 안에 있으면서 예, 이런저런 그 동네를 꾸미기 예쁘게 꾸며진 동네들을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시발점 약간 달라스의 그 첫 번째로 이제 시도한 도시 중에 하나가 플라워마운드입니다. 그래서 브리틀우드라는 동네가 있고요. 거기는 북달라스 최초로 초스피드 케이블이 들어간 동네예요. 그리고 웰링턴이라고 테니스 코트도 있고 놀이터가 곳곳에 있어서 또 이제 산책로도 엄청 많고 나무도 엄청 많고 플라워마운드의 그 정서를 되게 느낄 수 있는 동네들이 이렇게 종종 있거든요. 또 란타나라고 이제 좀 더 서쪽에 있습니다. 플라워마운드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만든 동네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골프 코스를 만들고 그 폭포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 놓은 동네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좀 한인분들 추천할 만한 동네가 또 있을까요? 네, 저는 플라워마운드 이사 가신다 생각하셨을 때 웰링턴이라는 동네를 굉장히 좋게 봤어요. 거기에 이제 안에 있는 어떤 산책로라든가 이웃 사촌들인가 이게 그 느낌이 굉장히 와닿았었거든요. 그 나무도 우거지고 또 들어갈 때 웰링턴이라는 그 약간 묵직한 이름과 그 담 같은 게 쌓여져 있는 게 나는 우리 집으로 가는 어떤 포근함 같은 게 느껴질 동네였다고 생각합니다. 학군도 너무 좋고 다 플라워마운드 그 고등학교로 가게 되어 있고요. 플라워마운드 고등학교가 바로 뒤에 있어서 그 등하교 하시는 분들도 자전거로 등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플라워마운드가 싱글인 분들은 선택지에서 많이 좀 제외가 되나요? 이제 그 사업단지 가까운 이제 그 레이크사이드 디스트릭이 있어요. 거기는 약간 호화롭게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121 선상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 레이크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너무 좋게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싱글 분들은 이제 하이웨이 좀 가깝게 좀 이제 그 바도 있고 좋은 식당 많고 그런 곳들을 찾으실 것 같습니다.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운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빚진 사람 입장에서는 도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는 합법적으로 돈을 만들기 위한 곳이고 도시도 이제 운영하는 펀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라는 그 개념이 이제 카운슬 멤버가 있고 그 카운슬 멤버들은 항상 도시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 분들이거든요. 결정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타운 같은 경우는 거기 사시는 거주지에 계신 분들이 손님이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플라워마운드도 좋은 점도 많겠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맞아요. 게 좀 있을까요? 플라워마운드가 아직까지도 교통이 제일 큰 문제예요. 왜냐면 하이웨이에서 그 주거지까지 오는 길이 생각보다 그 트래픽이 생깁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많은 주거지가 만들어지면서 거의 이제 그 8만 인구가 플라워마운드에 사는데 상업 그 단지들은 다 하이웨이 가깝게 있고 그 주거 단지들은 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하이웨이에서 이제 러시아워 트래픽을 만나게 되면은 15분, 20분이 걸릴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집을 구매하시기 전에 투자용 이제 건물 같은 걸 구매하시기 전에 이제 잘 아시는 부동산 업자와 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다음 도시 어디를 또 소개해 주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제 한인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게 캐롤톤은 이제 상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제 프리스코를 이사 가고 싶다. 학군이 어떤가, 거기 삶은 어떤가, 역사가 또 뭐였는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프리스코를 한번 이제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텍사스 레가시 부동산의 마이크성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